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뤄지기 힘든 사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친구의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힘이 드네요. 시작은 고등학교 때입니다. 기말고사가 끝나고 친구들끼리 뭉쳤습니다. 반 친구들 몇 명이 시내에서 놀기로 했습니다. 마침 다들 학원 스케줄이 없는 날이었죠. 시험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시내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교복을 입은 채로 PC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새로 생긴 분식집에서 밥도 먹었습니다. 오락실도 가고 시내 구경도 했지요. 그대로 집에 가기는 아쉬웠지요.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노래방을 가지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잠깐 기다려보라 했습니다. 우리는 친구를 따라갔습니다. 그 친구는 시내 구석에 있는 미용실로 들어갔습니다. 알고 보니 친구의 어머니가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를 처음 봤습니다. 우리 엄마랑은 비교도 안 되는 미인이었지요. 그리고 나이도 왠지 젊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황급히 어머니께 인사를 했고 그녀도 반갑게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친구의 어머니가 노래방비를 내주셨고 오늘 하루는 신나게 놀라고 하셨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그날 노래방에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집에서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머리가 너무 지저분하다는 소리였습니다. 머리카락이 눈을 살짝 가릴 정도였습니다. 왠지 얼굴을 살짝 가리는 게 멋지다 생각했었습니다. 실제로 머리카락이 눈을 찌르긴 했습니다. 그게 불편하기도 했지요. 그래서 아주 조금만 자르긴 해야겠다 생각했지요. 그리고 그때 문득 친구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뭔가에 홀리듯 그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가게 앞에 선희 친구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밝고 아름다우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랑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시고는 엄청 반기셨지요. 막상 어머니 앞에 있으니 많이 쑥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셔서 어색함도 금방 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저런 스타일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추천하시는 대로 해달라고 했지요. 덕분에 눈을 가리고 있던 스타일이 싹둑 잘려나갔습니다. 너무 짧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짧게 자르니 인물이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어머니와 많이 친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오니 부모님도 만족해하셔서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미용실은 한 달에 한 번쯤 갔었는데 그 뒤로는 미용실을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어머니를 볼 때마다 즐거웠습니다. 어머니도 제게 친구의 학교 생활을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졸업을 한 뒤에도 그 미용실을 계속 다녔던 것 같습니다. 반면 친구는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집에도 잘 오지 않았고요. 어머니는 젊었을 때 이혼을 하신 터라 많이 외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더 반겨주셨던 것 같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다 보니 저녁 늦게 가기도 했고 술을 한잔하고 집에 가다가 들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집에 가는 것보다 미용실로 가는 게 더 편했습니다. 손님이 없는 날은 어머님과 저녁도 같이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오히려 아들 같다고 하셨습니다. 가끔씩 밖에서 만날 때는 팔짱도 끼곤 했지요. 40대 중반이셨지만 무척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가 휴학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군입대를 위해 휴학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친구랑 자주 술자리를 가졌고 친구네 집에서 어머니와도 함께 어울리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입대에도 덤덤한 느낌이었습니다. 남자가 군대를 다녀와야 한다면서 잘 되었다고 하셨지요. 하지만 막상 입대 날이 다가오자 엄청 우셨습니다. 대학을 간다고 집을 나가던 때와 또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입대 날에 저도 함께 배웅을 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차를 제가 운전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울어서 운전을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친구는 제게 고맙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친구를 훈련소에 보내고 정말 많이 우셨습니다. 유일하게 기대던 가족이 떠나니 상실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작고 여리게 느껴졌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서야 진정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안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친구 엄마가 아닌 한여의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힘줘 안아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짝 놀라셨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그날 서로의 감정이 조금 고장이 났던 것 같았습니다. 기분 전환을 핑계로 국도로 빠져나왔고 바람을 쐬고 함께 저녁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차를 한적한 곳에서 세웠습니다.
차를 세우고 키스를 하자 저를 밀어내셨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그녀가 받아줄 거라 믿었지요. 그래서 다시 그녀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결국 그녀도 포기를 했는지 저를 받아주었지요. 저는 그제야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고 그녀도 제 고백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텔로 차를 몰아갔지만 그녀는 반대하지 않았죠. 그곳에서 저는 그녀와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녀도 어색하게 제 품에서 잠있겠지요. 우리는 어색하게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다시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러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미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귀까지 빨개진 그녀의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죠. 그녀는 저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녀가 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피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녀는 한순간의 실수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저와는 이뤄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녀를 찾아가 사과도 하고 고백도 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는 그런 저를 타이르셨습니다. 저도 잘못된 관계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녀를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집으로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너무 보고 싶고 힘들다며 아이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저를 봐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타이르시더군요. 저도 알고 있지만 너무 힘들다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줌마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머님도 눈물을 흘리면서 많이 우셨습니다. 사실은 그녀도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녀도 외로운 것이 사실이었고 제가 의지가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감정에만 충실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그렇게 하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애인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미용실에서도 손님이 없을 때는 스킨십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텅 빈 그녀의 집에서 사랑도 나누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그녀도 이전보다 더 밝아진 느낌이었습니다. 옷도 더 젊게 입으시고 화장도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딱히 사귄다기보다는 그냥 서로를 받아들이고 즐겼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길게 가지 못할 즐거움이었습니다. 친구가 벌써 휴가를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티를 내지 않고 친구를 반겼습니다. 다시 아들 친구로, 친구 엄마 사이로 돌아간 것이었죠. 꿈에서 깬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친구에게도 너무 미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친구가 다시 복귀를 한 뒤에도 그 미안함이 계속되었습니다. 그건 그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친구의 엄마이고 나보다 25살이나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축복받지 못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그때 정말 진지하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녀와 이대로 결혼을 하면 어떨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결론뿐이었습니다. 우린 서로 진지한 대화를 피했습니다. 저도 현실을 알지만 그 현실이 두려웠습니다. 그건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저도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입대 날짜가 결정되었을 때 정말 매일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영 헤어질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이었죠. 그런데 그녀는 말없이 제 욕구를 받아주었습니다. 입대하는 날 저는 부모님이 아닌 그녀와 함께 했습니다. 하루 전에 부대 근처에서 방을 구했고 새벽까지 그녀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몸을 섞은 채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받아들인 채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자고 하셨습니다. 우리만의 추억으로 간직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계속 눈물만 쏟으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입대를 했고 그녀를 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몸이 힘들수록 그녀가 생각났습니다.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면 그녀가 보고 싶었습니다. 군대에 가면 잊혀질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휴가를 나와서도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미용실을 훔쳐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여전히 아름답게만 보였습니다. 군생활보다 그녀를 잊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이제 전역을 한 지도 반년이나 흘렀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녀를 생각하곤 합니다. 그냥 계속 만났으면 어땠을까? 하고 말이죠. 그런 사실을 모르는 친구는 집에 놀러 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감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어머니 안부나 묻는 정도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끔씩 그녀가 너무 보고 싶기도 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이 된 여자입니다. 제가 이사를 와서 생긴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는 사랑 하나 바라보고 일찍 결혼을 했고 시부모님 문제와 남편의 바람으로 인해 결혼 2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할 때 받은 위자료와 친정에서 도와주신 돈으로 전세금을 마련해서 아파트를 구했고 얼마 전 이사를 했어요. 퇴사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른 시간 이사를 하는 거라 앞집에서 출근을 하려고 나오더라고요. 아내도 아기를 안고 출근길을 배웅하느라 같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 오셨나 봐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사 왔어요. 아침부터 많이 시끄러웠죠? 죄송해요. 아니에요. 이사할 때 다 그렇죠, 뭐. 이사 잘 오셨어요. 여기 동네가 조용하고 살기 좋더라고요. 앞집 가족들은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먼저 해주고 첫인상이 굉장히 좋았어요. 여보 다녀올게. 이사 잘하시고 다음에 또 봬요. 잘 갔다 와요. 다정한 부부의 모습을 보니 보기 좋더라고요. 부러웠습니다. 아, 맞다. 잠시만요. 저는 이사하느라 시끄러울까봐 미안한 마음에 앞집이랑 아랫집에 드릴 복숭아를 한 박스씩 준비했는데 집으로 들어가 한 박스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거 이사하느라 시끄럽게 해서 죄송해가지고 인사도 드릴 겸 준비했거든요. 가지고 가서 드세요. 어머, 뭘 이런 걸 다.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애기 안고 계셔서 들기 힘드실 텐데 문 열어주시면 제가 안쪽에 넣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이웃을 만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행복하게 살아보자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좋았던 첫 만남이었는데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된 건지 남편이랑 똑같은 사람이 된 것만 같아 제 자신이 원망스러워졌어요. 다음 날 저는 새 직장에 출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고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앞집에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출근하시나 봐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사 다 하고 오늘부터 다시 출근해요. 엘리베이터에 타고서도 대화를 나누었어요. 처음 봤을 때도 느낀 거지만 사람이 참 다정하고 친화력이 좋더라고요. 저는 버스를 타려고 가는데 그 남자도 저와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갔습니다. 버스 타고 출근하세요? 네, 와이프가 차 타고 애기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출근하거든요. 처가에서 애기 하원을 도와주셔서 그 근처 어린이집을 다녀서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도 다행이네요. 친정이 근처에 있어서 아이도 봐주실 수 있고. 그럼요, 다행이고 감사하죠. 몇 번 타고 가세요? 아, 저 100-1번이요. 이제 곧 와요. 어? 저도 그거 타고 가는데. 같은 쪽인가 보네요. 그러게요. 버스도 같은 버스고 신기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저보다 두 정거장 먼저 내리더라고요. 그럼 출근 잘하세요? 네, 출근 잘하세요. 다시는 남자를 믿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건만 외로운 마음은 어쩔 수 없나 봐요. 다정한 저 남자를 보면서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더라고요. 사이가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그 가정을 보니 부러운 마음도 들고 나는 어쩌다 이 나이에 이혼녀가 되었을까 생각도 들고 그냥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출근을 해서 업무에 집중을 하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퇴근 시간에 버스를 타고 앉아서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가고 있는데 앞집 남자가 버스를 타더라고요. 퇴근 시간도 비슷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남자도 저를 보았는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며 웃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제 옆쪽으로 와서 앉았어요. 이제 퇴근하시나 봐요. 와, 신기하네요. 퇴근 시간도 같고. 그러게요. 정말 신기하네요. 저는 혹시 운명이 아닐까?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별거 아닌 거에도 의미를 부여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가는 동안에도 그와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하루 사이에 많이 가까워졌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간 그렇게 그와 출근하는 시간에 계속 마주쳤고, 이제는 그가 나오는 소리를 듣고 저도 빠르게 문을 열고 나가고는 했어요. 퇴근 시간에는 가끔씩 같이 버스를 타고 집에 오고는 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 저희는 많이 친해졌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사람에게 남다른 감정이 생겼고 이 사람도 저와 같은 마음일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전 남편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주희야, 너 그 소식 들었어? 응? 무슨 소식? 그 인간 바람난 여자랑 결혼한단다. 다음 주에 시골린데 진짜 미친 거 아니니? 아, 그래? 얼마나 잘 살지 궁금하네. 친구와 통화를 끝내고 다 잊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자와 결혼을 한다고 하니 마음이 아프기는 하더라고요. 나는 그 인간을 만나 고생이란 고생을 다하고 지금 그 사람이랑 같이 살았던 곳에 살고 싶지 않아서 근처 지역으로 이사를 왔고 새로 남자를 만나는 게 겁이 나면서 어려운 일인데 그 인간은 아주 잘 살고 있다고 하니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퇴근을 하고 집에 가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집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맥주를 사들고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주희 씨? 뒤에서 그 남자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를 보는데 왠지 모르게 눈물이 더 흘렀습니다. 그는 당황을 했고 무슨 일이 있냐며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미안한데 나랑 술 한잔 해줄래요? 그는 와이프랑 통화를 하더니 간단하게 술 한잔 하자고 자기가 사겠다며 근처 술집으로 갔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맥주를 사들고 그렇게 울고 있어요. 저 몇 달 전에 이혼하고 이사 온 거거든요. 근데 바람나서 저랑 이혼한 전 남편이 그 여자랑 결혼을 한대요. 그냥 그 얘기 듣는데 저만 너무 불쌍한 것 같아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술을 먹어서 그런지 앞집 남자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대해서도 은근슬쩍 얘기를 했어요. 이사 오고 다정하고 사이좋은 은호 씨 부부 보면서 참 부럽고 저한테 먼저 말 걸어주고 친절한 은호 씨한테 정말 고마웠어요. 타지로 이사 와서 아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별거 아니지만 대화를 할 상대가 있다는 게 참 고맙더라고요. 그는 말없이 저를 토닥여 주더라고요. 점점 이 사람에게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이러면 안 되지만 제 마음을 그에게 조금씩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봐 주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저는 며칠간 출근할 때도 옷도 짧은 치마를 입고 조금 더 섹시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저를 보는 그를 보니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 보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도 저는 그에게 먼지가 묻었다던가 넥타이가 삐뚤어졌다며 고쳐 매주면서 계속 스킨십을 했습니다. 그러다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일이 생겼어요. 그날따라 사람이 많아 자리가 없었고
저는 의자 손잡이를 잡고 서서 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남자가 버스에 올라타더라고요. 그도 제 옆쪽으로 와서 손잡이를 잡고 서서 가고 있었어요. 얘기를 하며 가고 있는데 다음 정거장에서 사람이 너무 많이 타서 버스가 꽉 찼습니다.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는 바람에 넘어질 뻔했고 그가 잡아주면서 제 뒤쪽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자세가 저를 감싸 안듯이 되었어요. 심장이 너무 두근거렸습니다. 근데 그도 긴장을 했는지 아래쪽에서 뭔가 느껴지더라고요. 여기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에게 마음이 어느 정도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내리면서 우리는 자리에 앉았고 내릴 때가 돼서 내려 같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저는 그에게 물어봤어요. 은호 씨, 아까 버스에서 혹시 흥분됐어요? 네? 아, 미안해요. 은호 씨도 나한테 마음 있는 거라 생각해도 돼요? 어느 남자가 여자가 이렇게 유혹하는데 안 넘어가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저는 엘리베이터로 그를 잡아 끌어당기며 9층을 누르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그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집에 올라갈 때까지 우리는 뜨겁게 입을 맞추었고 문이 열리고 그대로 저희 집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와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는 앞집으로 돌아갔고 우리는 몰래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전 남편에게 상처를 받은 제가 앞집 여자에게 똑같은 상처를 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고 미안했어요. 그러면서도 제 마음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게 정말 저를 힘들게 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그냥 이대로 지내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지금 그 사람이 전부입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배달업에 종사하고 계시죠? 저도 작년부터 하던 장사를 때려치고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편하더라고요. 장사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 빠지게 일해도 알바들 주고 나면 저는 100만 원 가져가기 힘들었는데 배달을 하고 난 뒤로는 열심히 했더니 한 달에 500만 원은 거뜬하게 집에 가져다 줄 수 있었어요. 처음엔 위험하다고 나가지 말라고 말리던 아내도 몇 달째 돈을 그렇게 가져다 주니까 그런 이야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저는 제 장사할 때부터 종종 직접 배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돈도 아끼고 오토바이 타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배달을 하러 다녔어요. 항상 안전이 최우선이라 헬멧은 기본이고 무릎과 팔꿈치 보호대까지 완전 풀로 장착하고 다니고 있어요. 배달을 하며 운전도 힘들고 위험하지만 그것보다는 사람이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빨리 안 온다고 항의하거나 배달일 외에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해드릴 이야기처럼 살다 보면 잘 만나기 힘든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몇 달 전에 있었던 제정신이 아닌 여자 이야기입니다. 배달을 하기엔 한참 피크타임이었던 금요일 오후 10시쯤이었어요. 오후 내내 열심히 배달을 하다가 잠깐 숨도 돌릴 겸 근처 편의점에서 음료수 하나 사다 마시면서 쉬고 있었는데 제 핸드폰에 콜이 뜨더라고요.
바로 이 근처 번화가 숙박업소였고, 그 시간대쯤에 많은 배달기사가 퇴근하는 시간이라서 저도 받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그 콜을 잡는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잡았어요. 오늘 배달은 이걸 마지막으로 끝내고 나도 집으로 들어가야겠다 생각하면서 배달 주문이 들어온 야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퇴근한다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몸에 힘이 들어가고 오토바이 속도도 점점 빨라지더라고요. 안전하게 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꼭 퇴근 전 배달은 그게 잘 안 됩니다. 숙박업소에서 시키는 배달은 보통 남자들이 가운 걸치고 나오거나 속옷 한 장만 덜렁 입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본인이 자신이 있거나 하면 또 모르겠는데 진짜 남자인 제가 봐도 별로 볼 것도 없는 사람들이 본인 물건 다 드러나 보이게 덜렁대며 걸어오는 걸 보고 있으면 진짜 눈을 감아버리고 싶습니다. 처음 배달 다닐 때야 깜짝깜짝 놀랐지만 이젠 이런 일에도 익숙해져서 더럽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더라고요. 아무튼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방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더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참 두드려도 아무도 나오지 않자 영수증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여자가 전화를 받더니 미안하다고 못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남자를 내보낼 줄 알고 약간 짜증이 나 있는 상태였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자마자 제가 문 손잡이를 확 당겨버렸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방 안쪽 문고리를 잡고 있던 여자가 휙 딸려 나오더라고요. 진짜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뭐 하다 나왔는지는 몰라도 머리카락부터 전체적으로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다른 걸 입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가운 한 장 입고 나왔더라고요. 여자는 나름 날씬하고 있을 건 다 있었습니다. 얼굴도 이쁘장했고 머리는 염색머리였어요. 옷은 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가운 밖으로 느껴지는 볼륨도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신발장에는 남자 신발이 보이는데 어째서 여자가 나왔나 싶었습니다. 결제를 하기 위해서 카드기를 꺼냈는데 여자가 팔을 들어 카드를 내밀었고 그 순간 제대로 묶어두지 않았던 가운이 열려서 그 안이 다 들여다 보였어요. 순간 민망해서 고개를 돌리고 계산하는데 남자의 본능이 저도 모르게 제 눈을 그 여자에게로 향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제 인생 여기서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참았지만 결국 제 본능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열린 가운 사이를 슬쩍 봤는데 아무것도 안 입고 있었다는 건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여자에게로 눈길을 돌린 그 찰나에 여자와 눈이 마주쳤었어요. 여자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아무 말 없이 씩 웃었고 저는 뭘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인생 끝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영수증이랑 카드를 돌려주고 돌아서 가려고 했는데 여자가 제 손에서 카드를 받으며 아주 작게 속삭이면서 잘 봤냐고 묻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더라고요. 너무 뜬금없고 어처구니 없는 질문에 할 말이 없어서 네? 라고 했더니 그 여자가 다 보지 않았냐고 설마 다 못 본 거냐고 하면서 제 어깨를 슬쩍 만지더라고요.
진짜 봤다고 하면 경찰이라도 부르는 건지, 이걸 봤다고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바로 앞에서 다 보여주는데 그걸 안 봤다고 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라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면서 죄송하다고 하며 고개를 꾸벅 숙여 사과했다니 그녀는 아까처럼 입가에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음식 잘 먹겠다고 하면서 수고하라고 하면서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진짜 아직도 그날의 그녀가 제게 보낸 미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계단을 걸어 내려오는데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뻘뻘 흘렸고 요즘 같은 시대에 그 아가씨가 신고라도 했다가는 제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재수 옹붙었다는 생각에 그날은 정말 더 이상 일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배달 일을 오래 하긴 했지만 이런 또라이 같고 대범한 여자는 제 인생에 처음 만나봤습니다. 그렇게 어처구니 없게 자기 것을 다 보여주는 사람도 처음이었고요. 너무 황당한 사람이라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혹시나 뒤늦게라도 경찰에 신고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며칠 동안은 출근도 안 하고 몸 아프다는 핑계로 집에서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보니 그냥 진짜 제정신이 아닌 여자였던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살면서 별별 일이 다 했지만 그날의 또라이 같은 사람은 다신 만나고 싶지 않네요. 하지만 예쁘긴 예쁘던데 같이 있던 남자가 살짝 부러워지기도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부근에서 왁싱샵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미혼녀입니다. 샵을 운영한 지는 7년이 되어 가네요.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서비스도 좋아서 고객님들께서 스스로 홍보를 잘 해주시는 덕분에 가게는 예약이 일주일 정도는 늘 꽉 차 있을 정도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고객도 늘어난 만큼 저 혼자 하기는 버거워서 직원도 2명을 더 뽑았어요. 최근에 남성분들께서도 왁싱을 받으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1명은 남자 직원으로 뽑았습니다. 남성 고객님들께서도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없이 편하게 오셨으면 해서요. 남자 직원을 고용한 뒤로는 남성 고객님들의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했어요. 직원 말로는 오시는 남성 고객님들마다 남자가 왁싱을 해주는 곳이 별로 없어서 찾기 힘들었다며 앞으로 이곳에 자주 오게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그 후로는 주기적으로 찾아오시는 고객님들도 많아졌고요. 남자 직원을 뽑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고객님들 예약 문의를 받으며 샵에 있었어요. 그런데 출근 예정이었던 남자 직원이 가벼운 차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가는 중이라 오늘 출근이 어려울 것 같다고 연락이 왔어요. 걱정이 되어 괜찮은 거냐고 물으니 걱정 말라며 입원할 정도는 아니고 가벼운 접촉사고라 아마 내일은 출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남자 직원과 통화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샵 문이 열리고 남성 고객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예약 내역을 확인해 보니 오늘 그 남자 직원에게 브라질리언 왁싱을 예약하신 남성 고객님이셨어요.
부랴부랴 고객님께 예약하신 남자 직원이 사고로 인해 일을 못 나오게 되었다고 사과를 드렸어요. 고객님께서는 자기는 괜찮으니 그 남자 직원의 무탈을 빌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꼭 그 남자 직원이 아니어도 괜찮으니 그대로 예약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쭈시더라고요. 저도 예약이 없던 터라 제가 그 남자 고객님의 브라질리언 왁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남성 고객의 경험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오랜만이라 그런지 긴장이 되더라고요. 고객님께서 준비가 될 때까지 밖에서 대기하다가 들어갔습니다. 시덥지 않는 얘기를 주고받으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왁싱을 진행했어요. 신음소리 한번 크게 안 내시고 잘 참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점점 그곳이 고개를 들더군요. 왁싱을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게 자극을 계속 받다 보니 본의 아니게 단단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미 경험했던지라 아, 또 그러는구나 하고 있었어요. 제가 민망해하면 고객님들께서 더 민망해 하시니까 더더욱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크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겠나 싶었지만 제가 모른 척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아니더군요. 저도 모르게 손을 멈추고 멍하니 쳐다봤었나 봐요. 고객님께서 헛기침을 하시는 바람에 허겁지겁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듯 방을 나오고 데스크에서 고객님을 기다리자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천천히 나오시더라고요. 아마 가라앉히는데 시간이 조금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왁싱을 끝내고 남자 고객님께서는 만족스럽게 나가셨어요. 그 후 남자 직원도 건강하게 돌아오고 모든 게 다시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감을 해야 하는 직원이 몸이 좋지 않아 일찍 들어가도 되냐고 묻더군요. 저는 당연히 그 직원을 일찍 들여보내고 제가 대신 마감을 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마감 시간대에 예약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문을 일찍 닫을까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샵 문이 열리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라며 인사를 하니 그때 그 남성 고객님이셨어요. 얇은 흰 티에 허벅지 위로 올라오는 짧은 반바지를 입고 모자를 쓰고 왔는데 어깨가 이렇게 넓었었나 싶을 정도로 몸이 좋은 게 그날따라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꽤나 귀여웠어요. 고객님께서는 본인의 스케줄이 확실하지 않아서 예약을 못했다가 지나가는 길에 마침 열려있길래 들어왔다면서 혹시 예약을 하지 않고도 왁싱이 가능한지 여쭈시더라고요. 샵 닫기 전까지 아직 시간도 넉넉히 남았고 있던 예약도 취소가 되었던지라 고객님께서는 운이 참 좋으시네요. 라고 웃으면서 말하며 고객님을 방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고객님이 제 취향인 것도 있고 이미 한번 본 적도 있고 해서 그런지 그 후로는 갑자기 의식이 되더라고요. 긴장하며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늘 하던 것처럼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며 왁싱을 하는데 역시나 그놈이 또 슬슬 고개를 들더군요. 그래서 은근슬쩍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그러자 고객님께서는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대답이 만족스러워서 웃는데 사실 방금 소개팅을 하고 왔다는 게 아니겠어요? 뭔가 기분이 상해서 일부러 아프게 하자 살짝 움찔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는 말을 멈추지 않더라고요. 소개팅녀가 꽤 마음에 들었다며 잘 될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작업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가 놀란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작업하느냐 묻고 있던 머리를 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더 기분 좋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고객님 위로 올라갔어요. 고객님은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능숙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린 아무도 없는 샵에서 단둘이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그 후 그는 별말 없이 떠났어요. 저는 고객님의 신상 정보를 다 알고 있었지만 굳이 따로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그 마감 시간대에 그가 또 나타났어요. 저는 퇴근을 하려던 참이었지만 그와 눈이 마주치고는 있던 직원을 그냥 퇴근시켜 버렸어요. 그는 직원이 나가자마자 달려들더군요. 이번엔 그냥 데스크에서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는 매주 그 시간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은 항상 제가 마감을 하며 그를 위해 예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비밀스러운 관계를 이어간 지 3달이 채 안 되었을 때부터 그가 연락도 하지 않고 안 나오는 날이 많아지더군요. 벌써 지겨워졌나 싶었던 어느 날이었어요. 직원들 커피를 사느냐 좀 늦어서 서둘러 가고 있었는데 가게 근처에서 어린 여자랑 데이트를 하고 있는 그를 봤어요. 그 소개팅녀랑 아마 잘 된 게 아닌가 싶네요. 그 후로는 그는 샵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딱히 진지한 감정을 가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 아쉽네요. 지난주에 다른 남성 고객님 왁싱을 해드리다가 그가 생각나서 사연을 보내봤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한참 여름 장마로 지난 일주일 내내 비가 내리다 말다 하더니 장마 끝자락이 된 건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비가 많이도 내렸던 주말 밤이었습니다. 하필 장마 시즌에 이사를 하는 바람에 짐 정리도 제대로 못하고 일주일 동안 지금 막 이사 온 모습 그대로 든 채 내버려 뒀네요. 오늘은 주말이라 맘먹고 대청소 겸 짐 정리를 하겠다는 생각에 밖에 한번 나가지도 못하고는 어느덧 밤이 되었네요. 이번 코로나 여파로 원래 살던 집 전세를 못 올려주는 바람에 경기도 끝자락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아직도 이런 동네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택시도 잘 잡히지도 않는 안쪽 동네였어요. 그래도 빚 없이 갈 수 있는 넓은 집이 여기뿐이라 눈물을 머금고 이사를 한 지 일주일째 되었네요. 짐 정리를 하다가 간단히 뭐라도 챙겨 먹어야겠다 싶어서 편의점을 가려고 대문 밖을 나갔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옆집 문 앞에서 비를 쫄딱 맞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자세히 보니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비를 쫄딱 맞고 가만히 서 있네요. 우산이라도 하나 갖다 줄까 잠시 망설였다가 괜히 오지랖인 것 같아서 그냥 제 갈 길을 갔어요. 한 10분 넘게 걸었더니 편의점이 보이네요. 들어가서 맥주랑 마른 안주랑 필요한 건 몇 가지를 담아 계산대로 가려는데 괜히 보리차 티백에 눈이 가네요. 보리차 한 팩 들고 계산했습니다.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어 우산을 펴서 느릿느릿 집으로 걸음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여자가 빗속에서 그대로 서 있네요. 제가 본 후로 좋기 30분은 넘었는데 언제부터 왜 저기서 저렇게 비를 맞고 있는 건지 아무래도 제 우산을 줘야겠다 싶어서 말을 걸었습니다. 우산 이걸 쓰세요. 힘이 하나도 없는 눈빛으로 잠깐 제 얼굴을 올려다보더니 창백한 얼굴로 저를 봅니다. 우선 부축해서 저희 집에 잠시 들어가자고 하고 현관 앞쪽에 앉혔습니다. 기운이 없는지 벽에 기대서 눈을 감더라고요. 문득 보리차 티백을 사왔던 게 생각이 나서 커피포트에 물을 올렸습니다. 몇 분쯤 지났을까 물이 끓길래 따뜻하게 보리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하며 희미하게 웃는 그녀에게 거기서 그렇게 비를 쫄딱 맞고 있던 자초지종을 묻고 싶었지만 묻지 않고 힘드시면 들어오라고 하며 수건 하나를 건넸습니다. 마른 수건 하나를 내밀었는데 얼마나 비를 맞고 있던 건지 수건 하나로는 부족할 것 같아
하나 더 주며 편한 곳에 앉아서 잠깐 쉬고 있으시라고 말하고는 하던 짐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부스럭부스럭 소리에 곁눈질로 살짝 보았더니 부서질 것처럼 마르고 하얀 몸매에 꽤나 예쁘게 생긴 여자분이더라고요. 옷이 비에 젖어 몸에 완전히 달라붙어서 그녀의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저도 모르게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저대로 두면 감기 걸리지 않으려나 하는 마음에 따뜻한 커피를 끓여서 드리고 가벼운 이불도 하나 드렸어요. 비가 그칠 것 같지도 않고 택시도 안 올 것 같고 기다리는 분도 안 올 것 같은데 괜찮으시면 저쪽 방 하나 빌려드릴 테니 좀 쉬다가 가세요. 처음 보는 여자인데 나도 모르게 방 하나를 내주겠다고 말해버렸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겠다 싶어 아차했는데 그녀가 흔쾌히 수락을 했어요. 이삿짐 중에 옷이 있는 상자를 열어 티 하나에 반바지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낯선 여자와 집에 있는 것이 참으로 어색했지만 기분은 무진장 좋더라고요. 소파에 앉아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생각에 잠겨있던 중 스위치를 끄는 탁 소리에 욕실 쪽을 돌아보았어요. 어깨까지 다 보일 만큼 흘러내린 티에 젖은 긴 머리를 한 그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다시 보니 얼굴도 정말 예쁘고 다리며 허리며 라인이 정말 예쁘네요. 머리를 말리라고 일어나서 드라이기를 가져다 줬어요. 머리 말릴 곳이 마땅히 없으니 거실 안쪽 콘센트에 드라이기를 꽂고 서서 머리를 말리는데 고개를 숙이니 옷 속이 훤히 들여다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라 보였던 거와 다르게 굉장히 볼륨이 있는 글래머러스한 몸매더라고요. 그녀가 머리를 다 말릴 때까지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드라이기 잘 썼다며 저한테 주는데 손이 스쳤습니다. 손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녀의 두 손을 제 손으로 감싸버렸어요. 그녀와 저는 순간 눈이 마주치고 놀랐지만 자연스럽게 그 상태로 소파에 앉길래 잠시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제 손이 좀 따뜻해지신 것 같나요 하며 어색하게 두 손을 놔주고는 TV를 틀었습니다. TV에서 마침 주인공 남녀의 에로신이 한참 나오고 있더라고요. 조용한 정막이 잠시 흐르고 저도 모르게 그녀의 입술에 제 입술을 가져갔습니다. 살짝 벌어지는 그녀의 입술을 느끼며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서로의 호흡을 나눴습니다. 그녀가 힘없이 뒤로 밀려지는 바람에 그녀가 제 아래에 눕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그녀의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제 마음대로 그녀에게 들이대었습니다. 그녀가 제 손을 거부하지 않자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추워서인지 떨려서인지 살짝 떨리는 그녀의 어깨를 꽉 잡으며 저는 그녀에게 제 욕망을 다 쏟아냈습니다. 다시 그녀의 입술과 제 입술을 포개고 한참을 더 따뜻함을 나누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본 사랑이기에 너무 행복했고 설레인 밤이었습니다. 그녀는 피곤했는지 제 품으로 쏙 들어왔고 둘 다 몰려오는 졸음을 못 참고 꼭 안은 채 잠들어 버렸습니다. 아침 햇살에 눈이 부셔 언뜻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괜히 눈을 뜨기가 두렵더라고요. 어제 그녀가 소리 없이 떠났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녀는 제 옆에서 이쁘고 아름답게 새근새근 자고 있더라고요. 밝은 햇빛으로 비춰서 보니 어제 어두운 데서 볼 때보다 훨씬 더 예쁘고 아름다운 그녀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제 손을 꼭 잡고 눈을 감고 있는 그녀가 너무 사랑스러워 살짝 웃음이 났습니다. 제 눈길을 느껴서인지 그녀가 부스스 눈을 떴고 저도 모르게 그녀의 입술에 제 입술을 갖다 대었습니다. 그녀는 살짝 웃으며 제 얼굴을 끌어당겨 여기저기 몇 번 뽀뽀를 해주고 다시 제 입술에 입맞춤을 해주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그녀의 얼굴을 당겨 입맞춤을 시작했고 그렇게 다시 그녀와 사랑을 나눴습니다. 어제보다 더 길고 깊게 끝날 것 같지 않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빗속에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조금 후에 듣게 되겠죠? 그게 전 남자친구이든 짝사랑하는 남자이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녀와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사랑을 나눌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찾아온 인연을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제가 34살 때 와이프는 22살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3년째 아이는 없었고요. 와이프는 홀어머니의 외동딸이라 결혼 후 처가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타지이고 아내는 이곳이 고향입니다. 처갓집이 경제적 여력도 되고 신혼이니 처음에는 분가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와이프가 그러더군요. 아이 생기고 아이 낳으면 장모님 옆에 있는 게 편하다고 아이를 빨리 가질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결혼 생활 내내 아이는 없었습니다. 안 생기더군요. 병원에 갔더니 둘 다 문제가 없다고 의사 선생님이 환경을 바꾸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연애 때부터 장모님이랑 무척 친했습니다. 혼자 계시는 장모님을 위해 주말에 셋이 같이 여행도 다니고 집에서는 영화도 같이 보고 저녁에는 골프도 같이 치고 아들이 없어서인지 아들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살면서 불편한 점도 많았어요. 특히 집에서도 항상 어느 정도 차려입어야 하고 아내와 다투거나 화나는 일이 있어도 큰 소리 한 번 내본 적도 없었고요. 아내는 두 사람에게 문제가 없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 한의원에 자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결혼한 지 2년쯤부터 집에서 30분 거리에 정말 자상하시고 실력 좋으신 의사 선생님이 있는 병원을 알았다며 그 한의원에 자주 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아내 휴대폰에 문자가 와서 봤는데 내용이 이런 겁니다. 수정씨 집에는 잘 들어가셨는지요? 다른데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오세요. 저는 누가 보냈는지 짐작도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아내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물었더니 메시지를 확인하고 한다는 말이 한의원 의사 선생님이라고 최근에 많이 친해져서 오늘 같이 저녁도 같이 먹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세상에 어느 의사가 자기 환자와 개별적으로 저녁을 먹을 수가 있는지 저는 화가 많이 났지만 아내가 먼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며 그 의사 40대 아저씨야 하길래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만나지 말라고 하고는 더 이상 따져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은 후 몇 개월 후 아내는 한의사와 눈이 맞아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고 결국 결혼 생활 3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모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장모가 내 이름을 부른 건 그때가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듣는 나의 이름이 왠지 낯설게만 들려오고 오늘은 많이 늦었네. 어서와서 밥 먹어 우리 정태. 네 오래 기다리셨죠? 장모님. 오늘은 장모님 말고 내 이름 불러주면 안 돼? 나도 정태라고 부를게. 그날따라 그녀가 날 대하는 태도가 많이도 이상했다. 알 수 없는 비장 한마저 아니나 다를까? 오늘 그녀의 복장은 예전에 볼 수 없었던 화려한 복장이다. 아래 위 노란색 원피스인데 치마는 하늘하늘 거리는 꽃잎으로 수놓아진 주름치마에 얇아 보이는 옷이었다. 오늘따라 무지 예쁘네요. 이름을 불러달라는 말에 화들짝 놀라 급하게 화제를 전환해버렸다. 아무리 격없이 지내는 사이라곤 하지만 과거 장모와 사위로 지냈던 사이인데 어찌 섣불리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는가. 정말 이뻐 보여. 평소 정태가 노란색을 좋아하는 것 같아 어제 하나 샀던 그녀가 테이블에 저녁상을 세팅하고서는 마치 연인처럼 옆으로 다가와 나란히 앉는다. 해반주는 뭘로 할까? 소주 아닌 맥주. 내 장모님이 알아서. 그럼 소주로 하지 뭐.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는 그녀의 뒷모습을 나는 빤히 쳐다보는데 나이에 비해 미모 하나만큼은 특출하다. 그리고 난 개인적으로 술을 좋아했고 주변 사람들에 비해 꽤 센 편이었다. 지금은 건강 때문에 횟수나 양을 많이 줄이긴 했지만 소주 2병 정도는 가야 좀 얼큰해지고 3병 정도는 먹어야 취한 것을 느낄 정도였다. 그자 우리 사위의 앞날을 위하여 첫째는 원샷. 좋아요, 원샷. 그렇게 시작된 술자리는 둘이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셨다. 오랜만에 마신 술 기운 탓에 점점 이성보다는 감성이 날 지배하는 기분이 드는 개. 장모와 좀 더 친밀한 대화를 나누며 혀꼬부라진 말투와 발그레해진 그녀의 뺨이 너무 사랑스럽게 보였다. 어느덧 빈 소주병이 4병째가 되어가고 있었다. 장모님, 우리 그만 마셔요. 이러다 취하면 어쩌려고요? 아, 괜찮아. 오늘따라 기분이 참 좋으네. 취하면 여기서 자고 가지 뭐. 안 돼요. 원룸인데 어디서 주무시기요?
지금도 많이 취한 것 같은데 그만 마셔요. 의정태 앞에서 좀 취하면 어때? 정 그러면 우리 집까지 데려다주면 되잖아. 그거야 당연히 그렇지만. 그래도 평소에 약간은 새침하고 냉정하기만 했던 그녀가 이렇게 흐트러지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다니. 하지만 그런 모습도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기만 했다. 장모님, 우리 술도 깰 겸 노래방에 갈까요? 장모는 어릴 때 꿈이 가수였을 정도로 웬만한 가수 뺨칠 정도로 트로트 노래를 잘 불렀는데 특히 주연이 노래를 부를 때는 매력적인 음색과 뽕기까지 더해져 한마디로 끝내줬다. 우와, 우리 장모님 노래 솜씨는 진짜 일품이네요. 그럼 이제 노래도 실컷 불렀으니 춤도 한번 줄까? 아니 장모님, 저는 춤출 줄 몰라요 정말요. 에이, 그렇게 빼지만 말고 한 번만 추자. 나는 화장실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피하려는 순간 노래방 기기에서 브루스 곡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팔을 부여잡고 놔주지 않는 장모의 힘에 이끌려 부둥켜 안고 스텝을 밟기 시작했다. 마누라가 바람나서 이혼당하고 원룸을 얻어 혼자 지내는 사위가 안쓰럽다며 장모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이것저것 챙겨주었다. 한 번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으셔도 된다고 딸과 이혼했으니 장모와 난 이제 남남이라고 했더니 자기는 여전히 날 아들처럼 여긴다며 남처럼 대하니 섭섭하다고 하셔서 장모님 편한 대로 하시라고 한 게 벌써 1년 전 일이다. 근데 요즘은 나와 나이 차이가 고작 12살 차이 나는 젊은 과부 장모가 자꾸 이성적으로 다가와 고민이다. 이혼 후 처가집을 나와 그 동네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는 살아야 하니 직장 근처에 원룸을 얻어 혼자 지내게 되었죠. 한 번은 장모님이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며 저를 찾아오게 되었고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노골적으로 자기도 옆구리가 시리니 장모도 남자 만나 시집가도 되겠나? 그러는데 저는 이혼했는데 왜 저한테 물으시냐고. 상관없으니 좋아하는 남자가 있으시면 만나보라고 괜찮다고 했다. 그러던 중 장모님은 나를 만나러 올 때마다 옷차림이 과감해져 늘 짧은 치마를 입고 찾아왔다. 장모는 젊었을 때부터 다른 여자들보다도 멋부리는 거 좋아하고 예쁜 옷 있으면 꼭 가지고 싶어하고 예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신경을 많이 쓰는 분이었다. 김서방, 이 옷자네가 보기엔 어떤가? 치마 길이가 너무 짧아 보이지는 않나? 우리 장모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이대로 밖에 나가면 장모님 좋다고 남자들이 줄줄 서겠는데요. 이혼 전 장모님 대할 때만 해도 이런 감정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처음 장모님을 는데 아내의 부친이 어릴 때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익히 알고 있었고 혼자 힘으로 예쁜 딸을 잘 키우셨을 장모님을 생각해서 선물 꾸러미를 잔뜩 챙겨갔죠. 그런데 솔직히 장모님의 첫 인상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너무 젊어 보이시고 아름다워 보이셔서 제가 상상했던 장모님의 모습과 너무 달라서 놀랐습니다. 또 오랫동안 헤어샵을 하고 계셔서 그런가 옷차림이며 머리 스타일이며 여자친구와 같이 밖에 돌아다니면 언니라고 해도 믿겠더군요.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 제 자취방으로 찾아오면서부터 장모님을 볼 때마다 점점 장모님의 아름다운 모습에 눈길이 가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남편 없이 혼자 지내시는데 믿고 의지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생각에 보호 본능 같은 것도 일어납니다. 장모님을 내가 잘 지켜드려야지 이런 생각 말입니다. 그럴수록 장모님에게 느끼는 제 감정은 이상해져만 갑니다. 얼마 전에는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갔더니 장모님이 오셔서 제 방 청소를 하시고 욕실에서 씻고 계시다가 제가 들어가니까 수건이 하나도 없다면서 저를 부르시더니 가져다 달라더군요. 그때 욕실문 사이로 수건을 건네주는데 얼마나 설레이던지. 그리고 욕실에서 씻고 나와 머리를 수건에 싸매시고 주방에서 저 먹인다고 저녁을 준비하시는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온몸이 찌릿했다고 해야 할까요? 이혼 후에도 한 달에 2번 정도 머리를 장모님이 하시는 미용실에서 자르는데 장모님이 얼굴이 예뻐서 그런지 갈 때마다 미용실에는 아저씨 손님들이 잔뜩 와 있습니다. 장모님이 아저씨들과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질투가 나기도 합니다. 내가 빨리 돈 많이 벌어서 장모님 미용실 그만두게 해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근데 최근에 장모님께 남자친구가 생겼는지 밤 12시가 넘어 집에 들어가고 며칠 전에는 친구들과 1박 2일로 여행을 간다길래 제가 외박은 절대 안 된다고 나도 모르게 마구 화를 내버렸어요.
장모님은 제가 가지 말라고 그러면 안 가겠다고 하시고요. 이혼 후 집으로 찾아오는 장모님이 쉽지가 않고 자꾸 신경이 쓰이는데 저 어쩌면 좋죠.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지방에서 나고 자란 저는 다행히 공부를 조금 잘하는 편이어서 서울로 대학을 오게 되었어요. 처음 서울로 올라올 때는 모든 것이 설레고 두근거렸어요. 다행히 집에서 대학 등록금은 지원해주어 큰 걱정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막상 서울에 올라와 보니 충격적인 물가에 놀라고 말았죠. 특히 살아가는데 필수인 집이 너무 비쌌죠. 저는 당연히 집을 살 수 없기에 학교 근처 월세를 알아보았는데 이마저도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이었죠. 비싼 등록금도 지원해주는 부모님께 월세마저 지원받는 것은 불효라고 생각하고 저는 월세를 감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요즘 최저시급이 높으니 아르바이트만 해도 월세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한참 모르는 소리였죠. 학교 수업을 들으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이어서 학교 수업과 아르바이트만 반복하는 삶이 되어가고 있었죠. 또 막상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니 처음 해보는 일이라 실수가 잦았고 아르바이트에서 잘리는 일도 있었죠. 아르바이트를 하며 몇 번 가게를 옮겨 다녔는데 그중 몇몇 사장님은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기도 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는 20살밖에 안 된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여자 학생이라 그랬던 것 같은데 나쁜 사람들이었죠. 어느새 4번째 일하게 된 가게에서는 서서히 일이 익숙해지기 시작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특히 사장님이 너무 좋았죠. 30대 후반에 아이가 없는 유부남이었고 키도 크고 훈훈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아줌마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가끔 추파를 던지는 아줌마 손님들을 눈웃음 지어주며 정중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고 사장님 부인이 조금 부럽다는 생각을 잠깐 하기도 했죠. 어느 날은 아버지뻘로 보이는 아저씨들이 가게에 들어왔는데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신경을 안 쓰려고 했지만 너무 뻔히 쳐다보니 그럴 수가 없었죠. 음식이나 술을 주문할 때도 저를 불렀고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주문을 받으러 가면 저를 다시 오라고 하며 압박을 주었죠. 그렇게 조금 무서운 마음으로 서빙을 하는데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음식을 가져다가 테이블에 내려놓는데 한 아저씨가 몰래 제 엉덩이를 만지고 말았죠. 저는 너무 큰 충격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고 사장님이 달려와 무슨 일인지 자초지종을 물어 어떤 아저씨가 그런 짓을 했다고 말했어요. 당연히 그 아저씨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했지만 사장님은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설명을 하고 경찰을 부른 뒤 가게 CCTV를 돌려 한 아저씨가 제 엉덩이를 만지는 영상을 찾아냈죠. 사장님의 신속한 대처 덕분에 그 아저씨는 경찰에 끌려갔고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어요. 사장님은 저에게 놀랐냐며 다가와서 꼭 안아주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되었고 그렇게 저는 사장님을 좋아하게 되고 말았죠. 사장님은 결혼도 했고 저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서 마음에 품으면 안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바꿀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유부남에게 고백을 할 수는 없었기에 혼자 마음에 품고 계속 아르바이트를 이어나갔죠. 그날부터 저는 사장님에게 이쁨 받고 정말 최선을 다해 일했고 다른 아르바이트생들도 같이 열심히 일했어요. 사장님도 저와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을 알뜰하게 잘 챙겨주었고 다시 직원들은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응하며 보답했죠. 맛있는 음식과 잘 교육된 직원들 덕분에 매출은 날이 갈수록 성장하며 하루하루 즐겁게 일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사장님의 부인이었죠. 모두 즐겁게 일하고 있을 때
가게로 들어와서 이게 문제니 저게 문제니 지적하며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일을 시켰고 그때마다 사장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 가게를 창업할 때 사장님 부인이 돈을 줘서 지금까지 꼼짝을 못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사장님 부인이 다녀간 날이면 다들 분위기가 다운되어 일할 맛이 안 나곤 했어요. 제가 사장님을 좋아하는 것과 별개로 사장님의 따뜻한 인성을 알기에 사장님 부인이 미웠고 가게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 마음이 하늘에 닿았을까요? 사장님 부인이 본인 가게를 오픈하면서 우리 가게에 오는 날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부인이 가게에 오지 않으니 사장님의 표정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하루하루 어두워져 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이유가 너무 궁금했지만 알아낼 방법이 없었는데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기회가 생겼어요. 하루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 직원들이 각자의 사정으로 다들 집에 일찍 가고 저와 사장님만 둘이서 술을 마시게 되었죠. 저는 사장님과 둘이 술을 마시니 너무 기분이 좋았고 속도 조절을 못한 채 마셔서 금세 취하고 말았죠. 취기가 올라온 김에 궁금한 걸 물어보고 싶었죠. 사장님 표정이 요새 어두워 걱정이 되어 이유를 알고 싶다고 물었고 사장님은 부인 때문이라고 말했죠. 부인이 가게를 시작한 후로 가게에 안 오는 건 좋은데 가게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 와서 모두 사장님에게 풀어버린다는 것이었어요. 사장님도 가게 문 닫고 집에 가면 쉬고 싶을 텐데 부인의 화풀이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었죠. 저는 순간 사장님이 너무 안타까워 힘들면 저에게 기대라고 했어요. 사장님은 제 손을 잡고 위로해줘서 고맙다고 하였고 저는 조금 놀랬지만 사장님과 손을 잡았다는 사실이 좋아 가만히 있었죠. 그러자 사장님은 저를 꼭 안았고 서로의 격한 심장 소리를 느끼고 말았죠. 사장님은 제 얼굴을 다시 보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갑자기 사장님이 저에게 키스를 했고 저는 흥분한 몸을 주체할 수 없어서 키스를 하며 동시에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둘 다 가게 테이블에서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이 유부남이라 정신을 차리고 멈추려고 했는데 사장님은 성난 황소처럼 저와 하나가 되었고 저에게 모든 걸 쏟아내고 말았죠. 저는 이렇게 된 김에 사장님에게 예전부터 좋아하고 있었다고 말하며 제 마음을 고백했어요. 사장님은 알고 있었다면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저를 꼭 안아주었고 우리는 키스를 하고 다시 한번 사랑을 나누었죠. 다음 날부터 사장님과의 밀회가 시작되었어요. 일이 끝나고 일부러 남아 정리하다가 사장님과 주방에서 사랑을 나누기도 했고 부인이 없는 집에서 사랑을 나누기도 했죠. 제가 유부남과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믿기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스릴에 흥분이 되기도 했어요. 어느 날부턴가 아르바이트가 끝난 뒤 사장님과 매일 사랑을 나누게 되었고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꼭 저를 안아주고 집에 간답니다. 언제까지 이 관계가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사장님에게 의지하며 제 모든 걸 주고 싶은 마음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